안녕하세요. 오늘은 곡식류 본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신기를 보양하고 비위 속의 열을 없애며 기를 보하고 오줌을 잘 나가게 하며 비위를 돕는다. 고 하는 식료 본초, 바로 좁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가면은 설사를 하실 때 잘 사용되던 방제가 있어요. 요즘은 한약 제제를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없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이거 하나 정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장환이랑 상품명이 또 윤장환이랑 편장환이랑 장편환, 장통환 이런 제품명으로 나와 있었고, 동의보감의 처방입니다. 위풍탕이라고 하죠. 좁쌀, 속미가 들어있는 방제입니다. 이 방제가 왜 설사에 쓰이는지 좁쌀의 식료본초로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좁쌀은 속미라고도 하고요, 소미라고도 합니다. 작을 소자를 쓰죠. 제 약국 이름이 소미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속, 단단한 쌀이란 뜻이에요. 속이란 한자를 분해해보면, 저는 한자를 분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선역서자에 쌀미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방에 쌀이란 뜻이 있어요. 학명은 세타리아 이탈리카 L이고요. 소화기계 환자나 만성병 환자에게 드리는 이 좁쌀 죽이 있잖아요. 오곡 중에서도 최고라고 합니다. 명의별록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만큼 보양식으로서 그러면서도 가슴속에 열은 가라앉히거든요. 그런 의미 있는 식료본초입니다. 찹쌀과 맵쌀이 있잖아요. 쌀에도 차주와 메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밀로스 함량으로 구분하는데요. 아밀로스가 5.9에서 7.4%로 낮은 것은 차조고요. 19.2%에서 32%로 높은 것은 메조입니다. 녹말에도 아밀로스 펙틴과 아밀로스가 있는데, 아밀로스 함량이 낮으면 찰진 성질의 차조가 되고요. 그래서 찌면 쫀득쫀득해요. 우리가 식탁에서 잘 볼 수 있는 게 이 차조입니다. 메조는 술을 만들 때 쓰거나 아니면 사료에 써요. 조류의 사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료본초에서는 주로 아까 위풍탕은 차조의 그 본초의 성질을 활용하는 방제입니다. 좁쌀은 성분이 전분, 단백질, 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단백질이 곡류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죠? 콩이죠. 콩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쌀이나 보리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네랄, 칼슘, 인철이 풍부하고 바이타민도 A부터 B, C, D, E까지 고루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바이타민 B1, 피로에 도움되죠. 그것이 곡류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비타민인 바이타민 E도 토코페롤이라고 하죠. 쌀의 5배 정도 들어있죠. 좁쌀의 성질은 메조는 약간 차지만 차조는 약간 따뜻하다. 위풍탕에 차조가 들어가죠. 맛은 달고 짜며 독이 없다. 단짠단짠한데 부독하네요. 좁쌀의 귀경은 신장, 위장, 비장 경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선천지본이라고 해서 전통의학에서는 하늘과 또 부모님에게서 타고나는 신기운의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룬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위에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후천지본이라고 해서 섭취하고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후천적인 우리 건강의 근간이 된다고 봐요. 그 두 군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좁쌀이요. 좁쌀의 효능은 비위를 좋게 한다.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양신기, 신장에 양기를 북돋아준다. 재번열, 어떤 답답하고 속에 갑갑한 어떤 열감이거든요. 어떤 갱년기 장애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목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번주한 그런 열을 풀어주고요. 소변을 시원하게 이소변시켜서 빼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쌀은 위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 안 되고 체하고 토하고 열나고 음식을 먹었는데도 얼마 안 돼서
비위가 답답하고 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설사하고 가슴에 열 때문에 답답하고 갈증나고 입이 마른 사람에게 매우 좋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당뇨병성 소갈증 같은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조를 행인과 동시에 복용하면 설사 구토를 한다고 해요. 행인이 살구씨거든요. 살구씨를 식탁에서 막 먹진 않겠지만 기침약으로 마행감석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행인, 살구씨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먹을 때는 조를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는 성질이 차서 위가 찬 사람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도 오랫동안 많이 먹었을 때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상적인 응용으로는 좁쌀 죽으로 보통 먹는데 아까 좁쌀의 특이가 위를 돕잖아요. 비위를 돕잖아요. 그래서 소화 잘 안되고 그러면서 답답하고 미식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에게 죽을 써서 소금 간을 좀 해서 공복에 먹으면 위열을 내리고 소화를 돕고 심구토를 먹게 합니다. 아이들이 또 비장이 약해서 소화불량의 설사를 할 때 좁쌀에 산약을 같은 양만큼, 산약이 마거든요. 숲속의 장어라고도 하죠.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죠. 산약을 같이 넣어서 설탕과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좁쌀 중에 임상 응용으로 또 산모가 아이를 낳고 몸이 허할 때 좁쌀에 대추에 흑설탕을 넣는데, 그러니까 좁쌀과 대추를 넣어서 죽을 쓴 뒤에 흑설탕을 조금 넣는 거죠. 설탕이 장점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염증의 원인이 되고 면역질환이나 또는 어떤 사실 암에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염증의 원인이 되지만 예전에는 이 설탕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먹으면은 설탕의 성질이 따뜻하고 달고 위장, 폐장, 비장 경락에 작용을 해서 위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먹게 하고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다 설탕이 약으로 쓰였습니다. 본래 몸에 뭉친 혈액을 부드럽게 해서 어혈을 풀어준다. 그건 뭐예요? 이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만 조금만 먹으면 근육이 긴장한 것 역시 이완시키고 폐를 촉촉하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하고 독을 풀어 없애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남성 정력에 있어서 묽은 정액이 나오는 사람한테 좁쌀 죽을 써가지고 계속 끓이면 이 기름이 떠요. 이 기름을 미유라고 하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하면 정액이 농해지고 기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게 역도산이에요. 공유의 정력이라 하니까 역도산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민족 차별을 딛고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정력이 좋은 것으로도 유명했죠. 그래서 그 정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썰에 불과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당시에 쌀룬을 현미나 쌀룬, 좁쌀 이런 원래 이 좁쌀이 이북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은 게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종의 가설이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미있어 얘기를 했고요. 좁쌀은 또 참고 문헌이 명이별록, 본초, 연이, 전남 본초 등이 있는데 다 신장의 기운을 키우고 비위에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누게 하고 또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짠맛을 잘 느끼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좋은데 아이들의 구토도 안정시키고 어린이의 토하고 설사하는 토사광란에 좋고 복통과 이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성가에 보면 송미하만, 좁쌀은 짜고 그리고 약간 찬 성질이 있고 능이기 기운을 돕고 이수양신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신장의 기운을 돕고 치열이 위장의 열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미가 들어있는 방제로 위풍탕이 있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래서 왜 송미가 이런 설사에 쓰이는 위풍탕에 쓰였을까? 비위를 돕고 비위를 중초를 보호하고 신장으로 소변을 잘 배출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설사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풍탕에 송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풍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